그래서 기존 집에 계속 머물렀다면 최대한 5억 정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이걸 저 상급지로 갈아탔을 때는 7억 이상 이제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지 않은 제 지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정말 그랬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 집이 없었어요. 계속 전세를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20평도 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에 전세를 계속 살았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가 돈도 없었지만 이 부부께서는 하락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우자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집이 없는 상태예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주변에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혼할 때 집을 샀던 분들이 집값이 막 오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시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에서 입주를 하는 입주장에 있는 이제 분양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신도시였어요. 보통 신도시고 한 번에 이렇게 입주가 몰리는 곳들은 급매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구 대비해서도 분양가 자체도 정말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때 매수했던 가격이 거의 프리미엄 합쳐서 4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뭐 호재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강남으로 이어주는 그런 교통 호재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9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를 했던 가격이 4억인데 9억까지 올랐으니까 5억이 오른 셈이잖아요. 지금이 조금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6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4억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6억 3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2억 3천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그래도 내 집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기에 오르게 되고 이게 떨어지더라도 내가 샀던 가격만큼 또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집을 사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였다면 정말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냥 그 집이 오를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여기서 갈아타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갈아타질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약 때문입니다. 일단은 청약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사시는 곳에서 또 상급지인 곳에 계속적으로 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곳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당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상태였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이렇게 청약에 당첨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데 기다리지 말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하나 더 사던지 분양권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집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이제 집이 하나 더 늘어서 2주택이 되니까 나중에 청약을 받을 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야지 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주택수를 늘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청약을 포기하고 이제 정말 더 괜찮은 기축 아파트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과 귀찮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급지로 만약에 갈아탄다 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 갈아타서 그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또 팔아야 되고 또 상급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것도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집에 계속 살면 그런 과정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제가 첫 집에서 7년을 살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갈아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갈아타기 위해서 내 집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고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쭉 이제 7년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평생 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탔다면 내 자산이 더 빨리 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유로 갈아타기를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상급지로 갈아탔다면 이 자산의 격차가 얼마나 생겼을까를 가지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만약 사시는 곳에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만약 계속 살았을 때를 가정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4억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고점일 때 9억이었어요. 9억이었고 지금 6억 3천 정도로 떨어졌는데 만약에 고점까지 회복한다. 고 가정했을 때는 5억 정도 자산 상승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갈아타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찾다가 보니까 연차가 2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작년 22년 7월에 입주를 한 또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아파트가 이제 작년 22년 7월에 얼마였냐면 33평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제 지인분이 살았던 그 아파트도 22년 7월경에 요 가격을 보면 6억 3천, 6억 5천 정도로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입지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쪽이 상급지이고요. 연식을 보더라도 요 아파트가 22년 7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확실히 더 신축인 거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이쪽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입주장에는 그런 금매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년 7월경에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다면, 저점일 때 갈아타기를 했다면 어떻게 자산의 격차가 발생하냐면,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4억에 내가 매수를 해서 22년 7월에 6억 5천 정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 2억 5천 정도 상승분이 발생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년 7월에 6억 5천 정도였고요. 현재 1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일 때 최고로 얼마까지 이제 거래가 됐냐면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억 5천에 이걸 매수를 했고 예전의 고점이 11억 3천만 원까지 이제 오른다고 했을 때는 이 자산이 4억 8천만 원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 집을 팔아서 이득을 얻었던 게 2억 5천이고 이 집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수익이 4억 8천이라고 하면 거의 7억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집에 계속 머물렀다면 최대한 5억 정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이걸 저 상급지로 갈아탔을 때는 7억 이상 이제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여기는 더 상급지이고 연식도 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깔고 그냥 계속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내 자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훨씬 좋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저 역시도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했고 제 자산이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냥 기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들이 확실하게 좀 저평가가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나는 쌍급지 갈아타기를 하니까 기존 집을 팔고 실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분양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좀 거래가 많았던 아파트들을 전화 임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급증하는 곳들이 대부분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와 대비했을 때도 2억 이상 저렴한 곳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탔을 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입지도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일단 거의 1억, 2억 정도 저렴한 상태이고 연식은 훨씬 더 새 것이니까 내가 살면 살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급지 갈아타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축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분양권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던 제 지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분이 갈아탔다면 자산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